나무의 소박한 결을 돋보이게 하는 장석은 가구를 완성하는 조연, 때론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입니다. 차가운 쇠붙이에 장인의 숨결을 불어넣어 온화한 생명력을 틔워내는 일, 그건 2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져온 집안의 가업입니다. 하나의 기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술이 못 만드는 것도 없잖아요. 봉도 만들고 사슴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러니까 마술 종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풍요로운 문화가 꽃핀 고장 통영. 예스런 감성이 살아있는 비좁은 골목 한켠에 두석장의 명예와 전통이 깃든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겹겹이 쌓인 작업장엔 어지럽게 놓인 공구들이 정겨운 풍경을 전해주죠. 4대를 이어온 장인의 혼이 켜켜이 묻어나는 이곳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들이 오롯이 젊음과 열정을 바친 공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수임 장군이 삼도 투군 통제소로 계실 때 여기 세면관에서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공방을 12개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우리 12공방이라고 부르고, 제가 4대째, 지금 막내가 5대째로 이제 이어가는데, 정저 할아버지 때부터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 두석방이다 공방에 종사를 하셨고, 이제 소목장이나 낮은 장이 딱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문을 열고 닫고 할 때는 경척이 붙어야 되고 서랍들이 서랍 고리가 붙어야 되고, 아무리 잘 만든 가구라도 이 두석장이 들어가지만 안 하면 마지막에는 들어가야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인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통영의 12공방은 문화예술의 화려한 꽃을 피워냈고, 가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석 또한 최고의 기술로 전해져 왔습니다. 나비며 물고기, 사슴과 태극 등 무려 2,000가지가 넘는 각양각색의 문양을 지닌 장석은 가구의 이음새와 손잡이, 자물쇠를 일컫는데요. 주석과 아연, 니켈 등을 배합해 만든 쇠에 문양을 새기고 자르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 완성됩니다. 우리 안방 가구가 2,000장도 있고 3,000장도 있고 머리장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뭐 다양한 가구 안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치수를 재 가지고 장석이 딱 맞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제 본이 많이 들어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망치질 소리를 들었고 어려서부터 대장간의 불꽃을 보고 자란 아버진 자연스럽게 장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장석을 만들며 아버지는 두석장의 명예를 지켜냈고,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장석의 부침도 겪어왔는데요. 아버지가 기억하는 장석의 전성기는 집집마다 자개장 하나씩은 구비했던 7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가구는 짜졌는데 이 장석이 빨리 안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이제 마님들이 서로 장석 찾아가려고 우리 공방 왔다 갔다 또 막걸리도 사드리고 이래갖고 이제 고무신이 한 두 서너클이 떨어져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그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1년에 한 두 서너 번만 한번 먹고 살았대요. 그때는 이제 우리 토영 시내가 낮은 차이는 용맹했기 때문에 이거 해갖고 나도 사장 한번 떼보고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기 아버지 밑에서 시무름 다니면서 용돈도 받고. 3대 두석장으로 장석의 호시절을 살았던 할아버지는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난 장인이셨죠. 할아버지의 엄격한 훈련 속에 키워진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대를 이을 충분한 실력과 열정을 갖춘 분입니다. 저도 불어가 되는가 싶어갖고 이걸 지정 못 받으면 저 받을 때는 더 날아가고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2000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산소 가서 절로 하고 고맙습니다. 그거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 막내가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꼭 가업인데 이것을 고집적으로 우리 막내가 이어가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좀 막내한테 미안한 생각 들어요. 전수장학생에서 이수자 이제 넘어갈 때는 이제 이 일이 계속 이렇게 이어도 생계가 유지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와이프가 이거는 이제 없어지면 안 되는 막 문화재니까는 꼭 우리가 이어야 된다고 큰 힘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장석을 만들기 시작한 나는 5대 부석장. 200년을 이어온 가업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집을 이제 담보 잡혀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집안에 이제 가비고 조상님들한테 이제 이어가야만이 면목도 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일거리가 있어야 아들이 이어갈 수가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직장 이제 입사하고 첫 월급 탄다고 이렇게 이제 한턱 낼 때 나는 이렇게 크게 못 내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먹는 시기이 되니까는 그런 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 조금씩 후회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때는 야간 작업도 하고 공방 직공들도 많았고 소식 제공을 하면서 장성을 만드는 그런 직공들도 많았어요. 그때가 제일 경기가 좋고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 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아주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장석의 문양이 수천 가지이다 보니 문양마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죠. 아버지의 제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 나는 이제야 한 곳만 바라봐온 아버지의 평생을 이해하게 됐고 장석의 가치와 깊이를 알게 됐습니다. 참 천안 지역같이 여기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때문에 공무신 한 클립 명절에 공무신 한 클립만 사주면은 이거 배우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아니면은 이 사라질 단계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문화재가 됐을 때 밑에서 배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을 때 그때 이거는 저희 집 가업인데 끊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런 피가 조금 섞인 것 같고요. 지금 젊으니까 30대니까 다 남들이 보면 이게 참 천한 지역같이 보이고 안 좋은 지역같이 보니까 자기도 지금 명을 떼놓고 길게 봐야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 속을 모르겠어요. 좀 힘을 주고 그래야 나중에 톱질을 할 때 눈에 잘 보이지. 밑에 판이 파이 정도로 그래야 높게 나타납니다. 최고의 장인을 스승으로 둔 나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의 장석이 완성될 때 이렇게 기쁨과 희열 같은 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게 일의 적성에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일을 이 세상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보람 같은 거. 이남 일녀 중 막내인 나에게 이 길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옛것이 홀대받는 시절일지라도 아버지의 열정과 할아버지의 혼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거죠.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체계적인 지식을 얻었고 아버지에게서 혹독한 수련을 받아가며 나는 우리의 전통이 다시 주목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하는 게 항상 아버지께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 거를 아버지가 보시고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작업을, 그런 모습을 볼 때면은 아직은 많이 미흡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기술이 자기가 제가 볼 때는 안주까지 좀 많이 멀었어요. 상은 아니고
지금 이수자거든요. 조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조교에서 조금 합니다. 그래서 하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중은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때 배울 때는 엄청 혹독하게 네,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가 만드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바로 이제 장석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금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저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칭찬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는 아버지께서 제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옆에서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형미를 더하는 장석. 차가운 쇠붙이는 장인의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은근한 멋과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좀 빨리 하려고 하지만 그 옛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도 정확하고 오래 가고 부서지지 않고 작품들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 오래 가도 세월이 오르러도 변하지 않고 또 기술로도 못 만드는 아버지가 작품 못 만드는 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옛날 분들이 더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최고로 알았지. 다른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상감론이 여기 은을 갖고 쌓인요. 이건 최고 기술자. 손을 두드려 갖고 이 쇠도 두드려 늘어뜨린 거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없고 팔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 뿐이지. 이거는 만들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들어 들을 수는 있어.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지. 수군 통제형의 본영으로 역사의 흔적과 장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새병관. 주말이면 이곳에 통영 12공방의 후예들이 모여듭니다. 전시와 시연 행사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옛것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 우리 전통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전통 이런 것이 있다 알려주려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장인에게 부여된 숙명. 아버지가 걸어온 40년과는 또 다른 시대가 내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이제 기호도 바뀌고 생활 양식도 바뀌고 이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석을 이제 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액자나 이제 생활 액자나 이제 간단한 장식품 등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문에 전해 내려온 기술과 노하우에 현대적인 감각과 실용성을 더하는 것이 나의 임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감도 있고 이래. 그래 꼭 네가 이 일로 배워 같은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이게 이제 또 옛날로 돌아오는 유행이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저에게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기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나이 들면은 자기한테도 좋은 그 기회가 오고 언젠가는 또 생각에 이 전통이 또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가업을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아버지가 지켜온 그 자리,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서겠죠. 내가 선택한 삶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고 200년의 전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